영국의 어느 고즈넉한 시골 마을, 롱본. 이곳에는 5자매가 살고 있었다. 베넷 부부의 자녀들로 어머니는 하루하루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아버지는 조용하고 냉소적인 유머로 하루하루를 관조하는 인물이었다. 5자매 가운데 두 번째인 엘리자베스 베넷은 특별한 아가씨였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분명했고,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내면과 사람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야기의 문을 여는 첫 단초가 된다.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근처의 저택 네필드 파크에 젊고 부유한 신사, 찰스 빅리가 이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은 마을 전체에 흥분을 일으켰고, 베넷 부인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빅리 씨는 곧 마을의 연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의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은 금세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베넷 가의 장녀 제인에게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된다. 제인은 조용하고 온화하며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는 품격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러나 빅리와 함께 연회에 나타난 또 한 명의 남자, 미스터 피츠윌리엄 다하시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는 빅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귀족 출신의 신사였지만 차가운 표정과 자존심 가득한 태도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그런 모습에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꼈고, 다하시는 연회장에서 그녀를 보고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며 마음을 닫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란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정직함에 끌리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다하시의 진심 어린 행동과 빅리를 향한 우정을 보며 그가 단순한 오만한 귀족만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빅리와 제인의 관계를 방해했다고 믿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하시를 싫어하는 위컴이라는 장교의 말을 듣고 다하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더 깊게 쌓아갔다. 위컴은 자신의 불행이 다하시 때문이라고 말하며 동정을 끌었고, 엘리자베스는 그것을 믿게 된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느 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향해 청혼한다. 그러나 그의 청혼은 엘리자베스에게 모욕처럼 느껴진다. 그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그녀의 가문과 신분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자존심과 분노로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그러나 그 장면 이후 다하시는 편지를 남긴다. 그 편지에는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다. 위컴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빅리와 제인의 이별에 대해서도 그가 한 선택의 진심이 실려 있었다. 편지를 읽고 난 엘리자베스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게 된다. 다하시의 말투나 태도는 오만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고집이 담겨 있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위컴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인물이었으며 진정한 신뢰를 주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편 제인과 빅리는 오해로 인해 멀어지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사랑과 자매의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러던 중 엘리자베스는 이모와 함께 다하시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고 우연히 그의 일상을 보게 된다. 하인들과의 관계, 동생을 대하는 태도,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그 어느 것 하나도 오만한 귀족이라는 이미지와는 맞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뒤늦게 깨닫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사랑을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감정을 다하시에게 말할 수 없었고, 다하시 역시 거절당한 기억 속에서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위컴은 엘리자베스의 막내 여동생 리디아와 달아나는 사고를 치고 만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순간, 다하시는 조용히 나타나 이 사건을 수습하고
위컴에게 돈을 지불하고 결혼을 성사시킨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엘리자베스를 위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하시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모든 오해와 편견, 자존심과 침묵을 거쳐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다하시는 다시 청혼하고, 이번엔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제임과 빙리 역시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가게 되고, 오랜 시간 돌고 돌아 두 쌍의 사랑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은 마치 한 쌍의 거울 같다. 한쪽에는 자부심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자부심을 곡해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이 소설에서 다하시는 오만의 상징으로, 엘리자베스는 편견의 화신으로 비춰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독자는 점점 그것이 얼마나 교차되고 섞여 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다하시였고, 얼마나 많은 엘리자베스였을까? 어느 자리에선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는 고고한 거리감이나 냉소로 비춰지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의 말투, 출신, 재산, 말보다 느린 감정 표현을 보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겠지라며 선을 그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50대가 된 우리는 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고 미묘한 태도와 표정이라는 걸. 다하시가 처음 엘리자베스를 향해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고 했던 말은 그저 객관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로 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고 편견이라는 껍질을 만들어 상대가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 엘리자베스는 지혜롭고 따뜻한 인물이지만 그녀 또한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었기에 위컴의 거짓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다하시에 대한 반감을 쌓았다. 사실 위컴은 우리가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람이다. 말은 유창하고 자신을 포장하는 데 능하지만 책임감이나 내면의 진실은 결여된 인물. 우리는 나이 들수록 위컴 같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파악하는 실수를 줄이게 되지만 젊은 시절엔 그런 표면의 진실에 쉽게 마음을 준다. 그리고 다하시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타입이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위컴과 리디아의 도망 사건을 조용히 수습하고도 그 어떤 자랑도 심지어 엘리자베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오직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움직였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많은 50대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깊은 공감을 느낄 것이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조용히 감당해왔던 시간들, 가족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혹은 자식을 위해 이름 없는 수고를 묵묵히 해왔던 지난 시간들. 다하시는 그런 인물이다.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말없이 상처받고 그러나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이처럼 오만과 편견은 젊은 시절엔 로맨스로 읽히지만 중년에 접어들며 다시 보면 삶의 태도와 사람을 보는 시선, 그리고 관계의 진실을 묻는 작품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설레는 시작을 준다. 하지만 그 설렘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무엇보다 자존이 존중되어야 한다. 오만과 편견은 이 점을 정교하게 그려낸다.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첫 청혼을 거절한 장면은 단지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했다.
자신의 가문을 낮춰 말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